잡스랑 연애. 네, 293회 1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300회까지 7회밖에 안 남질 않았네요. 그러네요. 3월에 300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박이네. 네. 우리 뭐 100회, 200회 때 뭐 했었나? 특별하게 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축은 했죠. 이 100회, 200회다라고 해서 300회도 또 의미가 있죠. 300회면은 원래 어느 정도야? 1년에 52주니까 그냥 50주 정도로 잡으면 5, 6에 30. 6년 좀 안 된 6년이네, 거네. 6년. 조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내가 처음 잡스 시작할 때 형이 내 나이쯤 됐을라나? 지금 제가 원래 나이로 그쵸, 45이 됐으니까 39, 38 때였죠. 와, 처음 시작할 때 형의 나이가 내 나이가 됐어. 네. 그때도 애기였네, 그럼 사실. 애기였지. 내가? 그럼요. 지 애기 되려고 나를 그때 나를 애기로 만드네. 아니 난 근데 아직도 마음이 네. 20대 막 초반 같으니까. 근데 진짜 되게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했다 또 보니까 M장이.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 뭐 고깃집은 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러네. 돌잔치 망한 거는 사업을 안 칩니까? 실패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돌잔치 사업도 있었고. 네, 네. 하청에 재하청을 준 도마같이 사업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슈킹의 외주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EJ 500회 할 때 라이브 했잖아요. 잡스 만약에 시간이 고정되면 300회 때 라이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아요. 괜찮네요. 오프라인으로 뭘 하기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좀 쉽지 않으니까 뭐 기습적으로 한번. 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짧게 한 번 했죠. 네. 한 크리스마스 때. 30분 크리스마스 정도만 때. 진행을 했던 적이 아니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하려면 해도 돼요. 뭐 제작진은 좀 고생하겠지. 되게 쉽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작가님. 금이 존나 많이 들어가요. 네, 공개 방송 한번 준비하는 게 여러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아이고. 아니 네. 그때 다 같이 얘기했던 게 진짜 발바닥이 태어나서 그렇게 불이 나 본 적이 없어. 근데 다 같이 그 남은 샌드위치를 두 개, 세 개씩 막 되게 몇 끼를 굶은 사람들처럼 다 같이 앉아서 먹는데 우리 되게 불쌍한데 뿌듯하고 이게 약간 무서운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변자들은 맞아. 편지 써오라 그러면 품반이 든다고 지랄지랄하더니 공개 방송은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까? 아유 딱 하더라고. 뭐 그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개 방송? 두 번째 때 여기서 했었을 때 성환이 이승환 형님 오셨을 때. 그때는 참 그때- 많이 작가가 열일했지. 첫 번째 공개 방송 때도 작가는 함께 했잖아. 네네. 했었죠. 그때 2019년 때 네. 코로나 전에 벙커원 교회 창석이가 대여해 와가지고 그때 추억이죠. 그때 그거 하셨잖아요. 카피추 초대 없이. 맞아. 유통기한 지난 선물 가지고 오고. 진짜 그지 같은 거면 골라했거든. 나는 카피추를 맞아. 해서 카피추를 뭘 변형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대로. 진짜 카피추를 그대로 가져왔잖아. 근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때. 카피추는 기타 코드라도 치지. 쟤는 그냥 기타 올라 들고 앉는 왔어. 순간 코드를 다 까먹었어. 연습할 때 기가 막히게 됐거든요. 앉는 순간 다 까먹어. 머리 하얘지더라고. 안 하던 짓거리 하려니까. 연습이 너무 부족했던 거지. 급하게 준비하다가. 김묘성은 그때 레베카 했나? 묘백하 했지. 맞아, 맞아. 묘백하. 맞아요. 그거는 호평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예. 다 당황했던 기억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 묘성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는 창석이의 공익이지. 그럼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깔아준 애들. 이끄님 그때 반응 좋았지? 김경진 씨 그 영상을 가졌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PPT 제가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거 재밌었는데. 영상 보여주고 여기 멤버들한테 편지 쓰고.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열심히 편지 준비했어요. 썼었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두 분이 그때 차를 뽑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각자 이제 벤츠 우산, BMW 우산으로 굉장히 대결 아닌 대결을 펼쳤죠. 그때 애장품처럼 뭐. 네. 그걸. 와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나누어 드리나?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니까 각자 차를 사면서 받았던 사은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야 계속하면 나중에 차도 줄 뻔했어. 서로 자존심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나는 그래서 내 차 사은품이 없어요. 그때 다 나눠드려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은품을 주는 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BMW나 벤츠 우산을 따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워낙 이게 당근에 튼튼하고 있어요. 맞아. 좋아가지고. 진짜 튼튼하긴 해. 그때 3M 뭐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엄청? 아무튼 그 홈쇼핑 네. 용품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뿌듯하긴 한데 준비하기가 맞아요.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그날 또 힘들었던 느낌도 좀 남아 있어요. 방송 다 끝나고 좀 그런 느낌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셔가지고 언젠가 하긴 할 텐데 300회 때는 라이브 방송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 약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많이 들어주신 방송인데 네. 슈퍼챗 기록 갱신해야죠. 뭔 상관이야 그게.
야 이게 진짜 의도가 논리적 아니야. 연계가 어떻게 글로 가냐? 고소득자들 아닙니까? 아. 야 이런 생각에 있어서 비호스러움은 그치. 독보적이에요 진짜. 어. 독보적입니다. 아무도 어, 입대지 못한 얘기를.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해요. 어, 회사 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예쁘죠. 또 이렇게 칼 휘둘러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칼춤 쳐줄 망난이 필요하죠. 네, 제가 망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입 뿌리기도 좋은 입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물 뿌리기도 좋은 이게 하기 고르게 좋은 구조. 분사가 됩니다. 네, 전진 돌출형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요즘 김묘성 씨가 예뻐졌다는 이야기가 댓글에 많이 등장하는데. 아니 이 근데 진짜 댓글밖에 많아요. 없어. 진짜. 아니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해. 왜? 왜요? 우리가 3시간을 열심히 네. 열심히 재밌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막상 보면 댓글은 김묘성 예쁘다. 어. 그게 거의 대다수예요. 요즘 최근에 유독. 어. 왜일까? 색드립을 해서일까요? 더 예뻐 보이는 거지. 이제. 예뻐 보이는 거지. 아. 그래서 흑발이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도 아, 있어요. 머리를 좀 기르면서 어. 좀 여자로 보인다. 여성미가 조금 더 돋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왜 말을 저래요? 원색이 또 잘 어울린다. 맞아, 맞아. 오늘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댓글 반응 봅시다 오늘. 네. 베이지 오늘은 그지 같다는 컬러에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반응이 갈릴지. 아니 근데 머리가 되게 금방금방 자라는 거 아, 같아요. 머리 맞아요.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아, 오빠 색드립 하니까 머리 빨리 자랐어. 상석이는 매일 아침 삭발한대. 근데 차 타고 집에.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개인 거예요. 바리깡 같은 게 있어. 면도기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런가? 이런 댓글이 좀 많았어요. 약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색이 좋아질 수도 있고 확실히 활력이 근데 넘치고. 운동을 하면 예, 종류가 어떻게 됐든 운동을 하면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기거든. 맞아요.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내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에 자존감이 좀 올라가. 그런 것들이 어떤 외향적인 부분으로도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중요합니다. 저만 그거. 헬스 유튜브도 찾아보거든요. 자세 똑바로 하려고. 와, 진심이시구나. 네, 전형적인 헬리니의 기록. 저 헬리니. 예. 이만큼도 다르지 않아. 그 PT 초반에 받으면 누구나 하는 그래요? 운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거 하나. 옷을 아무거나 입는다. 네, 그건 좀 다르죠. 아니 장비빨로 가야 되는데. 아, 장비빨은 아직까진 좀 민망해요. 그럴 수 있죠. 네, 레깅스도 입긴 있는데 그게 꼭 반바지 하나를 더 입고. 인스타에 좋지만- 사진 올린 거 보니까 할머니 조끼 입고 PT를 받고 있더라고. 아니 스lim이냐고 그러던데 누가? 그 스님들이 입는 그 약간 누빔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물욕 같은 거 전혀 없는 사람들만 입을 것 같은. 다음은 그 김장 조끼 입고 하려고 한 다음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 거잖아요. 옷을 너무 못 입어요. 아니 운동할 때인데 뭐 근데 굳이 아무거나 입어도 되잖아요. 뭐 상관이야. 운동할 때는. 또 아무거나 입어도 네. 돼요. 아유,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놀라운 거는 평소에 못 입는 건 이해하는데 운동할 때도 못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헤드폰이 장착돼 있어. 헤드폰. 헤드폰도 끼고 할 때 있어요. 아니, 운동할 때는 사실 뭐 정해진 것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입어주면 입고 잘 입고 못 입고가 티가 안 나는데 맞아요. 예. 네. 운동할 때도 티가 나니까 나 놀라운 약간 거지. 운동할 때 뭐 입냐면 빨 옷 입고 아, 바로. 세탁할 옷. 네. 맞아, 맞아. 이거 이등병이 군대에서 몰래 운동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난 세탁하기 전에 옷을 딱 입고 가가지고 진짜 어머니들 마인드. 대단하다. 저희 엄마들 헬스장 가는 이유가 거기서 샤워하고 오려고. 아, 그래요? 운동하시잖아요. 말레트 하고 오시거든요. 네. 아 샤워는 우리 집에서 하고 진짜 대단합니다. 부자 되세요. 네. 김호성 씨.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 아니 한 번 입고 그냥 빨기 너무 아깝잖아. 그런 마인드가 이제 어머님 마인드. 아 참나.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굉장해요.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네. 그럼요. 작가도 필라테스 열심히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2번씩 오, 받고 빡세네. 있습니다. 필라테스 일주일에 2번이면 되게 좀 비쌀 텐데. 네, 비싼데 이렇게 돈을 써야지 제가 아까워서라도 맞아, 맞아.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건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근데 필라테스 요즘 가격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대 몇이에요? 그래도 비싸죠. 몇 대 몇? 저 1대1로. 1대1로 하면 진짜 비싼데. 근데 저는 약간 재활 느낌으로. 근데 하고 회당 있어요. 얼마 정도 하지? 물론 시세는 꽤 다르겠지만. 비싸. 아니 PT는 회당 보통 4, 5만 원 하거든. 5만 원, 6만 원. 근데 필라테스는 10만 원을 호가하더라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6점 나도 몇인데 6인데. 이제 이게 딱 뭐 10회 똑같아요. 10회, 20회 기준으로 더 많이 한 번에 이렇게 결제를 하면 조금 더 이제 할인해주고. 가격이 내려가긴 했다. 그지. 초창기에 엄청 비쌌던 기억이 있거든. 조금 많아졌어요. 내 기억에 계산해 보니까 회당 10만 원, 15만 원만 이렇게. 왜냐면 됐던 또 것 같아. 필라테스 선생님 자체가 많아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좀 네. 떨어지지 저 않았어요. 7만 원에 받았었어요. 필라테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왜요? 뭐야? 오늘 기분 어떠세요? 왜요, 갑자기? 그냥.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왜? 기분이 왜 물어봐요? 오늘 강아랑 씨가 오늘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봐. 안 해도 되는 얘기는 약 올리려고. 오늘이었어. 오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방송 시작할 때마다
다짐을 하거든요. 뭐라고요? 오늘은 나이스하게.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내 도끼를 저 친구가 충전시켜요. 가보자! 작가야 가보자! 아니, 오늘은 보통은 이제 오차도 작가님이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시는데 오늘 좀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네. 강아랑 씨의 결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원 아나운서가 두 사람을 소개팅 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네. 너무 예뻐하는 두 동생들 내가 소개팅을 해줬다는 취지로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아랑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거 얘기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 아나운서 가까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쉽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저를 잘 객관하잖아요. 네. 가까이 있든 옆에 있든 그냥 이런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저는 알아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 정말 떳떳하게 좋아할 수 있지. 같은 유부끼리니까 이제. 아니 떳떳해지건 말건 늘 이 정도 거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맺어질 수 없어요. 알아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아 진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네요. 팔이잖아요. 이제 8등급의 수행가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는 거. 강아랑 씨와 관련된 대본은 작가님이 절대 안 빠뜨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등남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진짜 미친 그때마다 아마 대본에 다 와있어요. 미친 척하고 돌잔치 한번 가볼까 봐. 미쳐가고. 미친 사회봐줘. 제가 봐주면 안 되냐고. 한번 할까봐 진짜로. 작가 진짜 대본에 넣었었네 이거를. 네, 넣었어요. 지금 봤네요 이거를. 네. 아니 좋아하던 연예인이 결혼하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누구? 서태지? 네.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그럼 2번 이상 했겠다. 그러니까 임마. 그때 우리 국장이 내려가 내 자리까지 와가지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갔다니까요. 이렇게 좀. 진짜? 그 정도로 유명했구나. 네, 서태지 그쵸. 팬으로. 그럼요. 그랬었습니다. 작가는 좋아했던 연예인이 결혼하는 경험 있어요? 결혼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연애설이 터지면 괜히 좀 약간 이런 느낌. 작가님 보통 씁쓸하네. 중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쵸. 네. 결혼설에 흔들리진 않죠. 물론 이혼하면 오래된 팬이면 뭐라고? 이혼하면 파티합니다. 중년을 좋아하면서도 솔로를 원하긴 하는군요. 그렇죠. 뭐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김혜크 씨 말대로 항상 그 정도 거리감은 연예인과 우리가 늘 존재하는 건데 만날 일도 없고 사귈 일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싱글이고 네. 이 결혼 안 한 상태고 연인이 없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 보면 이 유사연애라는 감정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럼요. 저는 집에 TV가 지금 이제 없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지나가다가 TV 이제 음식점 같은데 틀어놓잖아요. 대행사란 드라마에 조성아 씨가 나와요. 조성아 씨 볼 때마다 작가 생각납니다, 진짜. 그때 또 되게 중년의 풀수트. 너무 멋있게 되게 너무 나오고. 멋있게 나오더라고. 조성아 씨 좋아했었나요? 근데 이거 보고 작가 좋아하겠구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 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좀 비호감인데 네. 그냥 좀 그분의 뭐 연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좋. 그 누구예요? 작가한테 중년의 맛을 알려주는 사람은? 그래 계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년의 맛을 누가 알려줬어요? 처음부터 중년을 좋아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 오빠 애기 잘 크고 있어. 뭐야 뜨거운 저는 뜨거운 소리 많이 하는데 지금. 오늘 술을 제가 먹는 거 같은데. 그러게. 뭐지? 지금 술견 쏙 빠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조금 이제 나이 차이 나는 분들이랑 연애를 해서 했었어요? 그런지. 예. 언제 대학생 때? 네네. 몇 살 차이였는데? 40살. 아니. 그러면 약간 이제 중년으로 가려면 아니. 40살을 가야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제 친구들은 보통은 뭐 동기들 사귀는데 저는 막 03학번 뭐 이런 작가 몇 오빠들. 학번이야? 저 09학번이요. 오. 여섯 별 살. 차이도 안 나는 근데 거야. 대학생 때 대학생 6살 때는 차이는 엄청 진짜. 엄청 네. 차요. 엄청 엄청 커. 커. 네. 그래서 뭐 몰래 만나고 막 이랬었던 경험이 좀 몇 번 참 있어서 대단하네. 형도 6살 차이 만났잖아. 나랑 6살 차이니까 맞지? 그래서 뭐 어쩌자고. 아니 그냥 짚어주는 거예요? 그랬었어 왜? 네. 장 오빠는 연상 만나본 적 있어요? 연상 없어요. 연상 없습니다. 썸은 좀 타본 적이 있는데 사귀는 걸로 연결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톡이 너무 느려가지고 톡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비하냐? 야, 이게 왜 비합니까? 야 고령자들 비하했습니다. 이게 비합니까? 늑다리 비하. 아니 늑다리 비하라는 표현을 쓴 당신이 비합니다. 난 비하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비하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꽁트 같은 느낌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강아랑 씨 축하드립니다. 네. 결론이 그거야? 마치 우리 멤버인 것처럼 축하를 드리네요. 진짜 형, 나 예쁘시더라고요. 진짜 착하게
방송하고 싶다니까. 아니 이게 타격감이 있어요? 강하라 씨 결혼한 이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것 자체가 타격감이 있어? 타격감이 있나 보다. 아니 타격감 없어요. 근데 왜? 근데 화는 나네. 이게 타격감이다. 묘하게 윗님 소리 말려 들어가고 있어. 저렇게. 타격감이에요, 자꾸 그게. 입이 메마르고 화가 나는데 이게 타격감인가? 약간 똘끼의 그 눈빛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어. 그렇게 돼. 이렇게 이끌 형이 이렇게. 찐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강하랑 씨 출산하면 작가가 또 대본에 써놓을 겁니다. 그만해 창석아. 헤이브로에서 1년에 단 2번 고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설 특별 할인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헤이브로 시그니처 올인원과 등드름을 해결해주는 특허 성분 화이트 바디워시를 무료 배송받아 보실 수 있는 수량 한정 설 특별 할인 센트 헤이브로의 고함량 제품들을 55%의 놀라운 할인율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서 놓치지 마세요. 등드름 있는 사람 있어요? 작가 있게 생겼어. 하나 있어요, 하나. 머리 긴 사람들이 등드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 제가 살다 있게 생겼다는 얘기는 머리가 기니까 등드름을 위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특허 성분을 넣은 화이트 바디워시가 헤이브로에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오리온 로션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세트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남성분들 선물로는 이런 거 많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일일이 찾아보고 사고 이런 거를 잘 못하시기 네.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네. 잘 쓸 겁니다. 야무지게. 제일 실용적인 선물이 남자분들한테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오리온 로션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찬 받는 명절 선물 코어업 광고입니다.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믿고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업이 새해를 맞이해서 추가 선물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 코어업 2+1 구매자 전원에게 코어 오메가3가 포함된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코어업으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주세요. 아싸비 보니까 김효성이 뭐 만들었더만. 이게 만약에 코업이면 코업 이랬는데 아무 할 거 없어서 갑자기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는 담았지. 뭐 A컵이 C컵이 되라라는 의미였지만. 업되라. 네, 업되라. 코업이 먹는다고 왜?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요즘엔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김묘성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빨리 가. 이렇게 늦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김묘성의 활력도 올려주는 코어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꾸준히 드시는 분들 주변에 제가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코어업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새해 시작될 때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김없이 소환되는 명언이 하나 있다고 뭔데요? 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대사라고 하는데 저도 이 대사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이 미생의 주인공, 극중 주인공이 장그래 씨죠. 네. 이 장그래 씨의 바둑 선생이 장그래한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창석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뒤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뒤 복구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진다. 또한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 구호밖에 안 된다. PT를 해라. 와. PT를 해라. 아야, 헬린이 전형적인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얼마나 많이 운동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PT 막 해라. 권하고 다니거든요. 거의 김강민이에요 지금. 아니요 로니 콜먼까지 갔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까지 나옵니다. 내가 미국 바지 선물하면 한번 입고 운동해 주실래요? 미국 바지는 뭐예요? 있어요. 받아보세요 그냥. 그 성족이 그려진 바지 있어요. 미국 바지 헬스가 입고. 관장님들만 입는 바지 있거든요. 줘보세요. 아 진짜요? 네.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 김효성 입어야지? 진짜 입습니다, 진짜 그거. 그것도 빨기 전에 입을게요. 아니 근데 헬린이로 저는 브이로그 하셨으면 좋겠어요. 브이로그. 근데 좀 내가 부지런해야 돼 그건 또. 그래 또 운동만 할 때랑 거치해놓고 재밌을 편집하고 것 이런 같아. 거랑 또 그쵸. 다르니까. 어쨌든 자 이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고 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와닿습니다. 네, 자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때가 3040, 30대, 40대 때라고 공감합니다. 합니다. 40대면 확 달라진다니까요. 50대면 오히려 나이를 먹었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한대요. 오. 근데 이 30대, 40대 때는 내가 아직도 20대랑 똑같다. 아 내가 되게 공감했어요. 이 이야기 듣고. 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직 나 몸 괜찮은데? 나 아직
20대 때랑 별로 다른 거 없는데라는 생각에 몸을 이제 막 굴리고 막 쓰다가 병이 난다 이거죠. 사실 저도 30대 때 처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술도 했고 네. 몸이 아프다라는 신호. 그러니까 잔병치레는 있었지. 네. 근데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오는 질병들이 30대 후반에 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체감이 됩니다. 네. 건강을 내가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이제 그 기분이 얼마나 느껴지냐로 나 이제 지금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막 아침에 컨디션 좋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약간 이제 만약에 이 걷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뭐라 그러죠? 기분 좋아가지고 걷는 가벼워요? 걸음 있잖아요. 네. 발걸음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좀 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발걸음이 가벼운 느낌을 거의 못 느껴.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진짜 무거워져서 그랬어. 아이. 이게 미안해. 감정적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 컨디션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실제 피지컬 무게가 늘어났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가 그 가슴이 무거운 느낌을 알아? 모르지.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진흙탕입니다. 그 몸이 무거운 느낌을 네가 알아? 타격감이 전혀 없어. 쟤 이제 가슴 공격이 안 먹혀. 지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게 안 먹혀. 자기 올리는 순간까지 안 먹히거든요. 창석이 키에기 같거든. 얘도 들어와. 키에기 타격감이 전혀 없어.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김효성 이제 가슴이 안 먹히네. 몇 년 전만 해도 녹음 중단입니다. 지금 바로 녹음 중단이에요. 카톡방에서 나갈 이야기. 오열합니다. 오열. 녹음 중에. 참 김효성 재미없어졌네. 재미없어졌어. 네, 근데 어쨌든 체력을 길러라는 말이 확 와닿아서 저도 네. 진짜 열심히 뛰거나 걷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뛰세요? 뜹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거의 잡스 영화는 헬스장에서 아이패드 들고 가서 해요. 그러면은 한 절반을 볼 수 있고 절반을 보고 오거든요. 1시간 정도 하면 절반 보거나 대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1.5배속이면 다 보고 어쩐지 와요. 요즘 영화의 이게 깊이가 떨어졌어. 이런 빠르게 보고 오거든요. 이끼 재밌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근데 이 대본에 이제 보니까 작가의 요즘 심경이 들어가네. 왜요? 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작가랑 약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네. 몸이 안 좋아졌대. 그러면서 이런 주제들을 또 대본에 담은 것 같아. 요즘 많이 피곤하다면서요,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약국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마그네슘을 주셨는데 마그네슘 함량이 더 많은 걸 좀 달라라고 해서 지금 요즘에 꾸준히 먹고 있고 그리고 뭐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비타민 중에 꼭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D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먹고 있고. 이거랑 어울리지 않는 알파벳이긴 하지만 역시 D 작가용. 작가용 D. 일관성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D로 하네요. 근데 비타민 C도 먹으면 놀랍게도 안 되겠네. 창석이가 요즘에 호소하는 증상이 뭐죠? 눈밑 달림. 작가도 똑같은 증상을 네.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떨림이 성병이에요? 둘이 요즘에 뭐 합니까? 식단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 네? 눈밑 떨림이 전염병인가요? 혈액패스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었잖아요. 우리 그 노브랭코의 전영진 원장님이 네. 카톡이 와서 인간이 마그네슘 부족을 느끼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안 챙겨 먹고 그냥 네. 충분히 쉬어야 한다. 정말. 네가 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정도로 쉬어야지 쉬어진대요. 우리 쉬면서 쉰다고 생각하면서 청소하거나 대본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이건 쉬는 게 아닌 거야. 진짜 놓고 쉬어야 돼. 진짜 아무것도 명상하듯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정말 쉬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나는 보통 쉰다 생각하면서 거의 잡스 영화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쉬는 게 아니야. 그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완전 샷다운 시키는 거. 네. 나도 이번에 격리되면서 나름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물론 일하는 것보다야 좀 힐링이 체력적으로는 됐는데 뭐,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 왜냐면 계속 뭘 했거든. 뭐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 형 빠진 생방에 또 들어와서 슈퍼챗 쏘면서 방송을 맞아요. 모니터링 했잖아요. 그게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야. 일상에 나와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 또 여행 가서도 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맞아. 나만 이렇게 느꼈는지 그럼 블로그 찾아보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빵에 가는 수밖에 없다. 빵에 가는 수밖에 없어. 빵에 가서도 또 생각할 거야. 복귀해서 뭐로 가지? 뭐로 가지? 빵 갔다 온 사람. 빵 간다 이런 거 유튜브에 해야지. 이런 거 코너 짜고 있을 겁니다. 간수 열쇠 있어. 간수
간수? 오빠 영치금 많아? 빵 간다고 만들어야겠다. 야, 진짜. 그분 최근 근황 알려준 거 알아요? 네. 거기에 나왔잖아요. 무릎보살에 무릎보살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네. 응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차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주차장 가면 바로 안 올라가지고 네. 살짝 시트 젖혀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틀고 가만히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단지 보면 한 7, 8, 9시쯤에 전조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차들이 한두 개씩 보여요. 거기서 그냥 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거나 음악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컨카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다 오디오를 바르는 거야. 그게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 그 주차장에다가 세워만 둬. 그다음에 차를 대고 그 차에 타서 30분에서 1시간 눈 감고 시트 뒤로 제끼고 음악 듣다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힐링이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오디오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내 공간은 없으니까 내 시간도 없고. 그렇지. 온전히 샷다운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끝 씨? 저는 낮 시간대 이제 방송이 밤에 있거나 그날 없으면 집에 있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이제 그때 좀 멍하니 있어 보려고 하죠. 일부러 노력을 좀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눈이 필요하고 좀 체력 소모되는 느낌이 있어서. 전 가끔 그래서 드레스룸에 혼자 앉아 있어요.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드레스룸에 그냥 처음에는 뭐 주우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거기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내 방이 좀 드레스룸이 좀 구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여가지고 거실이랑도 보이지 않고 부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방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끔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되게 조용하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니 왜 어릴 때도 꼭 그렇게 구석에 들어가려고 해요. 박스 있으면 박스 안에 들어가고 고양이처럼 혼자 그 안에 있으면 되게 그런 경험 있지. 내가 맞아요. 안정하다는 느낌 들면서 되게 안정화되는 네. 느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샷다운하는 시간 좀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자는 순간만큼도 그게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서. 자기 직전까지 뭐 보면서 자고. 그치. 그치? 자다가 한 2번, 3번씩은 깨니까. 저도요. 댓글 확인하려고. 댓글 확인하려고요? 신경 쓰여 형. 그냥 유튜브? 콘텐츠 올라간 거에 아니면 내가 하는 방송, M장기의 방송 다 댓글을 보지. 근데 봐봐 형이 하는 방송이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바퀴만 돌아도 벌써 한 30분 지나 있겠다. 근데 그거를 새벽에 자다가 깨서 하세요? 이게 습관이 됐나 봐. 이제 그냥 자동스럽게 깨져. 계속 댓글 봐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볼 때 좋은 댓글을 보는 게 아니라 사고 터졌을까 봐 보는 거지. 무슨 사고? 누가 제일 걱정돼요? 누가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고 그건 내가 본인의 예측할 말이- 수 없지. 그러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방송 자체에 혹시라도 뭐가 그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사실 유튜버들은 뭐 그런 거 뭐 잘못 논란 생기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는 게 버릇이 됐지. 고민이 근데- 많구나.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걔만- 고민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일이야, 그냥 하나는. 야간 순찰? 그 정도 느낌? 와. 이게 아니 진짜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기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러 출연자들 스텝 뭐 우리 제작진들 다 밥벌이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지. 다 그럴 걸 아마 하시는 분들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난 신기하신다. 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피곤할 것 반응들이 같은데? 이래? 아니 근데 저도 댓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하철 타고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앉아서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거의 댓글 많이 봐요 영상이랑. 근데 자다 깨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TV도 마찬가지지만 더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잖아. 더 그치. 오픈돼 있다는 게 결국은 더 위험하다는 그쵸. 얘기이기도 하고 예.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 컨텐츠 안에서 생각 없이 했던 발언, 아무런 뭐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했던 발언 하나 때문에 훅 날아가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 네네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죠.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형이 선택을 할 수 있어. 네. 노잼으로 안전하게 하는 방송과 재밌어. 근데 진짜 이게 선을 막 타. 아슬아슬해. 매번.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형의 입장에서. 당연히 후자가 낫지. 후자가 나? 똥꼬가 간질간질한 게 낫지. 재미없는 방송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니까 형이 그 댓글 근데 맞아, 이 말도 맞아. 내가 네. 댓글을 본다고 이미 맞아, 사고가 맞아. 터졌어. 그럼 내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달라지지 이제 않아. 그런 거 있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늦게 보면 또 더 늦게 조치가 될 수 그쵸, 그 말 있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도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잖아. 우리끼리 녹음하면서 우리끼리 좀 과도하다. 좀 그런 거는 편집. 또 PD들도 한번 듣고 편집. 이렇게 또 두 번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 다른 문제 생긴 사람들은 그게 문제 되는 발언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걸러냈겠지 미리미리. 근데 그 기준이 어쨌든 여기는 나름 철저하다고 봐요 나는. M장 기획은. 그치 우리는 출연자들도 오랫동안 방송 하신 분들이니까 그 감각이 있고 한데 나의 노파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보는 거죠. 근데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모를 사고. 그게 제일 걱정되긴 하지. 아, 난 댓글을 재밌어서 보는 건 이해가 돼. 네. 내가 만든 방송의 피드백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이제 걱정 때문에 보는 댓글이라면 좀 줄이셔라. 가끔 나도 진짜 잠이 안 깬 상태에서 보고 자거든. 잠이 안 깼는데도 이렇게 봐. 근데 이제 문제되는 댓글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걸 확인해야 다시 잠이 와. 이게 오래됐으니까 이게 그냥 생활이 이제는 돼버렸네. 생활이 돼버렸어. 아마 이제. 오늘부터 M장기획 컨텐츠 댓글에 꼭 이런 글이 있을 것 같아. 장원이 형 빨리 자. 그래요. 그냥 자. 그냥 자. 편히 자. 또 이거 이렇게. 보고 있지 그냥 자. 이렇게. 그래 이게 좀 약간 과민인 것 같기도 한데 이 글씨 말이 맞아요. 내가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새벽에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일어날 있겠어. 일은 어차피 일어나기 때문에 좀 내려놓으시고 네네. 또 믿어보세요 주변 분들을. 그게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믿다가 사고가 터지거든요.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은 늘 그 댓글을 신경 쓰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문제인 거야. 뭐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내가 그냥 불안한 건 거지. 이거는. 아니 그 술자리 가면 동영이 형, 성범이 형도 댓글 보고 계세요. 계속 보고 있죠. 네, 댓글 보고 있고 성범이 형은 댓글 단 사람 씨바 새끼들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동영이 형은 댓글 보고 자기 거 넘기고 장훈이 형 앞을 달리면 보여주죠 이렇게. 야 니꺼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각자 목적은 달라. 캡처해서 단체방에 동영이 형은 아, 남의 아니요. 악플 갖고 장난치려고 보고 성범이 형은 자기 악플에 욕 달라고 보고 나는 사고 터질까봐 보고. 그러니까 셋이 앉아 있잖아. 다 댓글만 보고 있어. 대화를 안 해 술자리에서. 안볼 수가 없어. 슬픈 삶입니다 이게. 네. 좀 편히 네,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반응에? 이런 반응이요. 놀랍죠. 아니 잠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나는 사고를 터질까봐 두려워하는 건 그건 어쨌든 계속 긴장감을 안고 사는 거잖아. 그런 게 좀 안 좋을까봐. 형의 정신 건강. 그러니까 내가 이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진 게 그런 것 같아. 그런 늘 안고 사는 긴장감. 건강 검진 꼭 받아요. 건강 검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네. 이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신경 쓰는 건 알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본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충격적인 댓글이나 재수없는 댓글 보면 잠이 깨잖아요 보통. 그치, 또 그렇겠네. 그래서 새벽에는 최대한 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야, 나 욕하는 댓글은 이미 내성이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컨텐츠들이 있어. 예를 들어 잡스런 연애도 우리끼리 했는데 요거는 약간 애매한데 싶은 거는 이제 자주 찾아보게 되는 회차가 있지만 근데 왠지 잡스나 M장기획의 컨텐츠보다는 자기가 출연하는 다른 컨텐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제작진과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편집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야. 100% 아니야? 내가 다른 방송 출연하는 건 잘 안 봐요. 그래요? 왜? 잡스런 어차피 연애는? 출연자니까. 출연자니까 그건 걔네들이 책임지면 되니까. 여기서 내가 책임자니까. 아 정말로 그 책임질 부분 때문에 보는 거구나. 어떤 본인의 실수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라는 것만 빼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긴장감 속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사실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책찍질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건강에는 진짜 심각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신경 쓰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은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잡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한우 모듬 상품을 구성해서 할인 판매하는 소선당 한우입니다. 소선당 한우는 식당이나 동네 정육점에서는 드시기 어려운 부위도 직접 손질해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진정한 한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위를 준비하고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툭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가 격리하고 있을 때도 이 소선당 한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미녀가 보내줘가지고 잘 먹었는데 너무 미녀랑 맛있어요. 윤혜 씨가 소고기가 돼지
돼지고기보다 훨씬 집에서 굽기가 편해요. 네. 쓱쓱 네, 오래 굽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서 근데 이제 소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식할 때만 먹는 음식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숯불에만 많아. 구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편견이고 집에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선물 세트로 또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이용도 있고 국거리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선당 한우 종류 보시고 멋진 선물 이번 설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순수하고 완벽한 커피 헤브빈 PP의 콜드브루 파우스트, 허클베리핀의 모험 데미안 광고입니다. 콜드브루는 여름에만 마시는 커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차가운 날 따뜻한 콜드브루 한 잔을 즐겨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맛있고 위생적인 콜드브루를 찾으신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온마루 검색해주세요.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맛이 없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이 헤브빈 PP의 콜드브루 먹어보니까 충분히 맛이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고 저의 선입견을 깨준 디카페인 커피가 바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형이 사실 커피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몇 잔씩 먹었죠? 많이 먹을 때 6잔도 먹죠. 6잔. 그러니까 여기 광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커피 인생 네. 홍자원의 입맛을 만족시켰다라는 거니까 네. 여러분 믿고 드셔도 됩니다. 자, 입맛은 좀 막인 맛이긴 한데 그래도 맛없는 거 맛있는 건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근데 M장이 데려가는 식당 가서 맛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식가까지는 아닌데 그 구분은 확실해. 맛없는 거 맛있는 거. 근데 이제 같이 가면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많이 못 먹지. 그렇지. 그래서 더 맛있지 않니? 생각나고. 그래서 더 간절하고. 그치? 더 귀해. 그런 경험 어디서 얻을 수 있니? 여러분 헤브빈 PP의 콜드브루 커피로 커피의 행복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온마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김묘성의 잡설입니다. 제목, 2년을 어쩌면 좋을까요? 친구랑 한 달 계획으로 유럽 여행에 왔습니다. 런던을 거쳐서 파리에 왔는데 여행 도중에 저희랑 동갑인 한국인 남자와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는 사이에 제 친구와 그 남자애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제 친구가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함께 가기로 한 디즈니랜드도 제가 아닌 그 남자애랑 둘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인데 아직까지 숙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서운하고 짜증나는데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 근데 해외 여행 가서는 흔치가 않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술자리에서 종종 있는 일 아닌가요? 네. 아니, 술자리에서? 얼마 전에 게스트로 나왔던 비호감이 정정 짙습니다. 네.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오늘 댓글 많이 오늘 나왔다. 댓글 많이 달리겠는데? 한 번 더 깰 것 같은데 자다가? 여러분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경솔했습니다. 유튜브만 생각을 했네요. 네. 유튜브는 뭔가 먹으면서 방송하면 또 이런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내려놨습니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분노의 손가락을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네. 멈춰. 제가 백기투항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꽃감 내려놨습니다.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저기 멈춰 내려놨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얼마 전에 뭐 무슨 게스트로 나왔다. 게스트로 김경진 씨가 네. 새벽 1시? 12시 반? 이때 연락이 와요. 전화가? 이거나 세차하자. 그래서 선배님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해요. 그랬더니 세차하자. 우리 같이 세차한 지 오래됐잖아. 막 한 30분에 꼬셔요. 네. 유부남한테. 네, 그래서 알겠다. 또 좋아하는 선배니까 세차통을 들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차하려고 충전까지 했어요. 카드에 같이.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전화를 딱 받더니 알겠어 하면서 전화 끊더니 지금 썸 타는 여자가 술에 취했다고. 진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욕 나옵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익숙하기도 한 스토리야. 이런 네. 식의 이야기 진행이 없지 않아. 근데 주변에서. 나는 쿨하게 보내줍니다. 왜? 그 초창기에 그때 챙겨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 그럼요. 초반러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다 들려줬기 때문에 공감이 됐구나. 어느 정도의 사이고 관계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까 선생님 빨리 가시라고. 대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보내드리고 나 혼자 세차를 했지.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해외 여행은 다르지. 해외 여행은 다르지. 왜냐면 게다가 둘이 간 건데 자, 애초에. 이제 곶감 먹겠습니다. 스스로 먹어도 될 만큼 만족도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제 토크는 살짝 쉬니까요. 네. 말 계속 걸어야지. 그래서 경진 씨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어요. 그럼 보람 되지. 내가 그때 이렇게 별말 없이 보내줘서 잘 네. 됐구나. 성공했으니까. 보람 되지. 네, 그래서 그렇지. 사귀었어요. 그래서 잘 만났다가 뭐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 제 스스로 야 김익금 멋있네. 이렇게 쿨함이네. 대인배. 대인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지. 분명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갔을 테지만 네. 이렇게 쿨하게 보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요런 거 생각을 남자들은 시발시발하면서 다 보내줄 것 같긴 해요. 특성이 달라요. 남자들은 이 메이드에 있어서만큼은 한없이 연대해. 뭐가 좀 잘 되고 있을 것 같거나 잘 되는 친구 밀어주기 네. 이런 건 한없이 연대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런 건 없어요. 여성들이 연대할 때는 복수에 연대합니다. 여성들은 복수에 그때 연대합니다. 맞았습니다. 그렇다. 한 놈 야. 조지거나. 예. 달라요. 남자는 메이드, 여자는 복수입니다. 야, 너 지금 네 남자친구가 그년 만나고 있다고? 야, 어, 같이 가, 야, 같이 야. 가. 같이 야, 가. 내가 조져버려. 운전해줄게. 그 씨발년 같이 만나.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메이드에는 절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거든. 이게 다르더라고 보면. 맞아요. 지난주에 측면 승부에서 거의 없다 형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상암에서 버거킹 혼자 너무 배고파서 혼자 들어가서 시켜서 먹는데 거의 없다 형이 다른 여성과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방송국 관계자였어 알고 보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거의 없다 형이 이제 동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햄버거를 흡입하고 감자튀김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 본 척 하려고? 나 신경 써서 뭔가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 그 형한테 갈까봐 바로 나왔어. 바로 야. 나왔거든. 이게 심지어 이게 바로 남자들의 찐우정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대단하다. 정해주는 게 아니야. 한나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바로 잠깐만요. 나왔어. 그럼 김효석 야, 기자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겁시! 집에 동반자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이게 알고 보니까 방송 같이 끝나고 제작진이랑 밥 먹으러 온 거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명이 온 거였죠.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오고 거의 없다 형이 다급하게 카톡이 왔어요. 창서 버거킹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어디 간 거야? 아. 뭐 이렇게. 저요? 아니요. 그러니까 키키 있었다고 얘기해야 된다. 아 왜? 그러니까 그냥 방송하는 건데 네가 거기서 형 나 그런 거 철저히 난 모른 척 한다고 이 얘기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감자튀김 못 먹고 나왔으니까 다음에 내 감자튀김 플러스해서 세트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가 1년 반 전입니다. 그 전까지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어머, 진짜 어머. 메이드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 진심입니다. 네. 어머. 완벽한 연대. 네, 그렇게 살아가야죠. 1년 반 전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가 아니라. 좀 됐어요. 네. 이야, 다 모르고 있었네, 근데. 그러면 그 방송국 관계자가 이제는 연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1년 반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아니죠. 헤어졌죠. 시작은 방송 관계자였으나 방송 관계자에서 그냥 관계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관계도 하는 사람이었다가 구관계자. 여자들은 이제 반대지. 남자들은 이렇게 피해주지만 여자들은 야, 네 오빠 지금 여기 어딘데 버거킹 다른 여자랑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와 나도 여기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이렇게 되지. 그래놓고 그 친구들끼리 싸우지. 왜? 결국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친구 관계지. 아. 나는 내 친구를 생각한답시고 네 남자친구가 지금 너를 배신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년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 어떻게 우리 오빠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이러면서 그걸 놔주면은. 친구들끼리 멀어지게 상황을 된다. 동일하게 가봅시다. 저는 네. 이제 거의 없다 형이랑은 동성을 같이 본 거잖아요. 네. 누나가 만약에 어디 네. 음식점을 갔어요. 혼자 가서 빨리 밥 먹으러 갔어. 네. 근데 원래는 작가랑 이끈형이랑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작가가 이끈형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있어. 누가 봐도 데이트 분위기야. 누나는 그 작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진지하게. 나는 바로 피했잖아. 신경 진지하게?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능으로 받지 말고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그냥 가지 나도. 그냥 가고 톡 하나 보내겠지. 파이팅. 개 무서워. 진짜 이거 뭔가 잡힌 것 같아. 진짜. 양점 하나 잡힌 거. 세개 하나 잡힌 것처럼 느끼지 않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제 아야. 전화할 때마다 불러 나와야 되고. 그래 운동할 때마다 횟수 세고 있고 막 판 갈아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무섭다, 진짜. 더글로리의 화이팅. 송혜교처럼 지금 좋다고 평생 좋은 건 아니야 작가야. 작가야 보고 있니? 난 집에 혼자 가고 있어 작가야. 뭐 이러면서 넌 나의 꿈이야 작가야. 체육관에 짐 들어가면서. 예전에 작가야. 친구들끼리 파이팅. 이거 알지? 파이팅. 친구들끼리 회의한 적도 있어.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노래방에 가는 걸 본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회의를 한 거야. 이거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단둘인가요? 말아야 된다. 단둘이요? 단둘이. 근데 결국 결론은 말하지 말자였어. 잘했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요? 결국 그 오래 사귄 커플은 결혼했어. 어떻게 그럼 보면 해피엔딩인 거지. 지금까지도 이제 비밀에 붙이고. 그럼 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행복한 결말일까? 네. 근데 행복한 거 같아요. 그들이 행복하면 네. 된 거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잘한 그들끼리- 거야. 그치. 함부로 맞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늘. 어. 작가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모른 척 합니까? 모른 척 하는데 저는 일단 구석으로 가서 구경합니다.
저것들이 한몫 저것들이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구석으로 가서 오프닝에 쓰겠죠. 나의 지인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걸로. 김효성 땡땡땡에서 누구랑 땡땡땡 먹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한번 정말 신기한 일이었는데 자주 가는 동네도 아니고 좀 다른 동네 가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걔 여자친구도 내가 당연히 알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마주표에서 걸어오는 거야. 아니 그건 좀 횡단보도 피할 수도 없어.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 그건 좀 그럼 왜? 어떻게?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척을 해? 어떻게 안 척해? 첩이냐 이래? 야, 너 씨, 아 그러냐고. 너 세컨 만드는 게 꿈이라더니 드디어 꿈을 이룬 거야. 너 강백호 서태웅처럼 짱뭐 이러고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해? 그럴 수 없지. 어. 이게 제일 현명한 거지. 아니 네. 횡단보도에서 그냥 아는 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상대가 근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너 상대가 어떤 컨디션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교환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 진짜 사실은 나중에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네. 뭐라고? 그분이 연락 왔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친구가 얘기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었지. 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 먼저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이 첩이라고. 진짜. 어쨌든 그 결국은 그 따로 잠깐 만나는 분이었어요. 뭐 이렇게 깊게 만나는 분은 아니었고 종종 만나는 분. 개입하지 않는 게 맞아. 현명한 것 같고. 내 인생 아니고. 아휴. 네. 근데 이 상황은 여행이잖아. 특수한 그치. 상황이잖아. 근데 상황은 나는 아닙니다. 여행이어도 이해해줄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근데 혼자 남아 디즈니랜드 있잖아. 혼자 못 가. 아니, 우리 가기로 했는데. 그래. 디즈니랜드 거기 아니, 여행의 꽃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럽 네가 갔다 디즈니랜드의 감성을 알아? 그리고 이 남자애가 남자 한 명 더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 의리가 있지. 야, 쌍년. 그러면은 최고 친구지. 쌍년아 저거. 정신적 피해보사. 야, 왜 이렇게 무리하냐 오늘? 이 사연에서 봤을 때는 그 남자랑 디즈니랜드를 가기로 결정하는 게 거의 작가 캐릭터예요 원래는. 작가는 남아있는 사람이 될 일이 없고 작가가 거기서 현지에서 남자를 잡아서 디즈니랜드 그렇지. 같이 간다고 할 만한 캐릭터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작가는 다른 남자를 데려오면 그 아이 되쳐놓습니다. 다음 번호. 저는 친구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국가를 옮깁니다. 독일 가자. 그래. 그래 되겠네. 아니, 이건 왜냐면 너무 좀- 나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아 이건 좀 잔인해.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메이드의 영역을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 친구들 쉽지 않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맞아. 한정된 그 재원 상태로 유럽을 간 건데 그러면 그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심지어 것은 한 지켜야지. 달이잖아 한 달. 네. 이건 뭐냐면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동고동락하자라는 의미로 온 거잖아. 근데 이게 남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안 진짜? 되지. 자, 이게 전 놀라운 게 왜요? 저는 이게 반대예요. 저는 수혜자였었는데 아주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리포터 할 때 같이 다니는 PD랑 거의 둘이만 다녀. 조연출이 가끔 붙을 때도 있는데 네. 워낙 방송국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연출은 나와서 편집이나 뭐 다른 다음 회차 준비를 할 때가 있고 PD랑 둘이 카메라만 하나 들고 방송국 촬영으로 이제 지방 촬영 같은 거 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찍 촬영이 끝났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PD가 나이트 클럽을 가자는 거야. 그 지역에. 그 지방이 어딘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함경남도? 뭔 개소리야. 뭐라도 시도해야지. 치는 거마다 다 홈런 쳐? 삼진도 당하는 거지? 꽃감의 부작용이에요. 누가 너 혼자 삼진한 헛스윙하는 거 뭐라 그래? 지금 날 향해서 그 3번 타자고 내가 4번 타자인데 형한테 던진 건데 내가 들어가서 치려고. 내 타석이라고. 네가 왜 들어서 들으냐고. 남들은 못 받아. 오랜만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중에 딱 붙어갑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건 병살이에요. 이건 병살. 내가 우타석이어가지고 치려고 들어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좌타석에 들어와서 스윙을 하고 있는 모양새야 이거는. 아니 사연썰이 좀 초반이 길길래 중간에 뭔가 하나 좀 첨가를 하려고 뭐 별로 했는데 얘기한 것도 없어. 형이 막 주저주저 하니까 어쨌든 뭐 지방의 지명이 클럽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방이었어요. 지방. 나이트. 지방 쪽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부킹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형도 되게 누구랑 잘 되려 그랬었고 나도 어떻게 잘 되는 짝을 만났어요. 분위기 메이드가 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형 파트너가 뭐 친구 전화를 받더니 가버린 거야. 그럼 나 혼자 남았잖아. 근데 나만 파트너가 남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여자들의 생각에는. 나는 근데 그때 당시 방송을 거기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PD 눈치를 되게 볼 그럼 때였거든. PD 챙겨야지. PD 챙기려 그랬거든. 여자를 끊어야지. 근데 남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 PD님도 남자였던 거야. 어. 너 괜찮아. 내일 아침에 촬영 몇 시 나가면 되니까
그 전에만 들어와. 나라면 그렇게 얘기했어도 여자를 끊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만약에 촬영장에 와 있는데 촬영장에 아무도 안 와. 잘린 거지. PD가 그렇게 쿨하게 보내줬는데 쿨하게 보내준다고 진짜 하고. 그러니까 나는 피드를 챙긴다. 그래서 아, 장원의 비결적이다? 선택은 저는요 파트너를 챙겼죠. 오. PD 뭐 얼마나 방송에 갈지 알고 근데 그 PD는 뒤끝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깔끔하네. 없었어요. 아침에 나타났어요. 그냥 딱? 나타났죠. 오. 깔끔하다. 깔끔하다. 네. 오래 일했어요 그 PD랑? 오래 일했어요. 이 PD 아니에요? 저 형 아니에요. 저희 밖에 계신 분 아니에요? 밖에 계신 분 아니고 그랬었구나. 오래 같이 일했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유럽이라는 그치. 특수성을 좀 봤을 때 말도 안 돼.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그렇게 가냐? 냅두고 혼자 냅두고. 맞아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클럽은 혼자 둘이 갔다가 혼자서만 집에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혼자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어. 그 이성에 환장하는 애들. 환장한 애들 있어. 있어. 주변 만약에 자기가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주변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조금 미안해라도 하거나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왜 내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네. 왜 니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100% 이럴 것 같아. 너도 동행 구해. 이럴 것 같아. 너도 동행 그러니까 이 구해. 친구는 막.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바로 현장에서 유럽 그 현지에서 이 친구와 갈라집니다. 갈라서고 커뮤니티나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함께 합류할 사람들 이렇게 현지에서 스팟마다 계속 있어요. 그 일행들을 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혼자 즐기고 와야 된다. 이 친구랑은 헤어져라. 디즈니 조각을 하는 거죠. 이제. 디즈니 조각. 야. 디즈니 조각을 하는 디즈니 거죠 조각. 이제. 오랜만입니다, 조각. 예, 옛날 클럽아이 갈 때 많이 했죠, 조각. 저 근데 저 반대의 얘기로 이 여자분 친구 여자분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꽂힌 남자. 그 남자 입장에서도 이런 여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아. 맞아요. 위험하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덤비는 여자. 남자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근데 또 여행지에서의 판타지라는 게 있잖아.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실 짐을 싸잖아 싱글 때는. 그치. 혹여나 아, 나도 그래요? 그런 인연이 만나지진 않을까? 혹시 지방 가는 기차만 타도 옆자리에 누가 괜찮은 앉을까? 사람이 앉지 않을까? 순수하다, 남자들은 뭔가. 이런 기대감 늘 가져요. 비행기 탈 때도 내 옆에 누가 앉을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특색 있는 장소나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꽂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배제하는 것만은 또 남자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분한테 좋은 교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은 혼자 가는 겁니다. 여행은 혼자 간다. 여행은 혼자 가야지 무슨 일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몇 번 같이 놀아보면 이게 이성한테 환장하는 타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이건 너무 심해 근데. 근데 그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연인이 생기면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는 친구. 내가 있지. 남자친구 있는데 이 애한테는 절대 내 남자친구 소개 안 시켜줘.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애들 꼭 있지 않아요? 친구들 무리 중에. 남자들 중에도 있어요. 남자들은 무슨 기준이에요? 끼 부리는 기준? 그냥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게 뭔가 좀 불쾌한 일들이 그리고 항상 있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안 하는 거지. 좀 찝찝한 일들이 꼭 생기게 돼. 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근 씨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네, 데이트는 데이트만. 이게 맞아. 네. 대단한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울렁덜렁 그냥 하게 돼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렇게 딱 철저하게 내 여자친구는 딱 나만 본다. 이렇게 지키는 것 또한. 아니, 그냥- 친구들 자리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되게 시한폭탄 같아. 커플 모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그 커플 모임이 오래 가는 경우를 내가 잘못 봤거든. 저도 많이 못 봤어요. 되게 시한폭탄 같아. 어떻게 근데 저든 원래 친구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일이 생기지 않아. 근데 그 배우자나 연인들 사이에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꼭 항상.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커플끼리 만날 때? 저는 애당초 모임을 안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네. 그래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대가 비슷한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 나이대 여성분이 한 명 등장하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우리 다 그거 30대여야 위험하지. 되는데 야, 그거 느낌 안다 나도 알아. 약간 처음에는 어떻게 창석이 오빠 어떻게 이쁜 여자친구 생겼네라고 했는데 여자가 너무 어려도 너무 어려. 그러면 약간 조금 여자들끼리는 좀 그런 게 생기죠. 왜냐면 나이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뭐 이기려고 그래. 이기고 진다의 개념은 아닌데 솔직히 너무 예쁘고 어리면 좀 경계심이 좀 타짜에 생기죠. 화란이와 김혜수가 처음 만났을 때 응. 그렇게 부딪혔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평가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맞아요. 친구를. 첫 마디부터 일단 어린애가 왔어.
근데 몸매도 출중해. 일단 거기서 꼴보기 싫거든. 근데 나이를 서로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애들은 꼭 앉으면서 어머 언니들 너무 예쁘시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예쁘시다는 안 들려. 언니들? 아직 언제 나이도 봤다고 안 언니야? 아직 나이도 안 깠는데 언니들? 맞아. 일단 요렇게 여기서부터 일단 빡치고 가더라고 여자들은. 그냥 싫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 모임 안 해야 됩니다. 그래 그냥 맞아요. 만나지 마 서로. 그게 베스트야. 불편해. 요게 너무 반대로 된 상황이 드라마에 예전에 한번 나와서 신사의 품격인가? 김민종 씨 그리고 이종석 씨, 장동건 씨 나왔던 그 드라마가 신사의 품격 아니었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종석 씨만 연하 남편이었던 거지. 이종혁 씨. 이종혁 씨, 네. 이종혁 씨. 죄송해요, 이종혁 씨. 이종석도 연하긴 한데 너무 연하지. 아 그러네. 이종혁 이종혁. 씨만 김정란 씨인가요? 네. 이제 김정란 씨 친구 모임에 나간 다 할배들이 앉아 있는데 맞아. 갑자기 이종혁이 등장하니까 네. 아, 분위기가 깜짝 놀라네. 바뀌어 분위기가.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반대로 성별이 바뀌었을 때 다 조지죠 이제. 그 여자친구 때문에 만든 모임이야. 여자친구들 때문에. 그럼 남자들도 불편하지. 근데 불편하지. 거기에 엄청 어린 남자애가 왔다 그래서 걔를 경계하진 않아. 그럴 오히려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풋내기. 근데 차키를 꺼냈는데 람보르기니 차키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형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견제하지 않아. 형으로 모셔.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친해지려고 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연대를 좀 하려고 하네.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좀 예쁘고 어린 분들이 있으면 막 이게 뭐 질투도 있는데 그냥 경계가 돼요. 이상하게 어려서 싫은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싹싹하면 싹싹한 대로 싫고. 그래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 맞아, 분명히 맞아. 나는 제가 어려서 싫은 게 아니야. 아, 그런데 제가 어머 언니 이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둘이 돼? 어. 그럼 또 싫고. 근데 또 아무 고기도 안 굽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왜 저래? 공주 납셨네. 또 이러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싫은 것 엄마가 같아. 내 여자친구 볼 때랑 똑같네. 아 그래요? 발기대를 데려왔더니 쟤는 얘가 왜 이렇게 가볍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되게 말없고 진중하게 데려갔더니 쟤는 내가 왜 이렇게 수더분한 게 없이 이렇게 애가 뭐 상냥하지도 차갑니? 않고 무책임하니 그래서 딱 중간에 데려갔더니 쟤는 왜 이렇게 개성이 없냐고. 이도저도 아니. 니 맛도 내 맛도 아니 될 것 같다.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은 거지. 안 보여준다? 엄마한텐 맞출 수 없다. 그냥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맞출 수 없어요. 누구든 부모님 눈에 맞는 맞아. 배우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데려가기는 어려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은 정리하고 혼자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해라. 디즈니 조각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게 일단 이 여자분이 민감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아니죠. 너무 얘기를. 서운할 것 같아. 나 울 것 같아. 창석 씨는 약간 이해해 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전 디즈니 조각 하겠죠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은 너무 뭐 서운할 것 같아. 그 여성분이 뭐 마음이 넓으면 뭐 2대1로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어떤 반응인지 알 수 없지만 매너는 아니다. 자 그러면 잡설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나.